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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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목요일 라이브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원래 사실 저희가 8시 반에 그 정조준 코너가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순주마님이 해외 출장 스케줄이 있으셔가지고 이번 주 정조준은 이제 사전에 예고 드린 것처럼 진행은 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컨텐츠로 조금 인사를 드렸던 스포티비의 한우준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 라이브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인사 한번 드리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 2주 전에도 좀 찾아뵀던 것 같은데, 네, 네,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렇죠. 콜이 돼가지고, 네, 오늘 좀 찾아뵙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해설위원 한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한우준 해설위원이 콘텐츠로는 인사를 한두 번 정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로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 건데, 네, 그렇죠. 예, 라이브로 또 팬분들에게 인사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또 마련된 것 같아가지고, 네, 기분이 좋죠?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정조준이 사실은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승부 예측하는 코너인데, 이번 주는 승부 예측하는 코너는 잠시 쉬어가고, 대신에 또 저기 뭐야 챔피언스리그 리뷰는 금요일 날 장의원님이 오셔서 또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챔피언스리그랑 유로파 리뷰는 장의원님이 또 해주시니까 저희는 그러면 또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저희가 사실 해외 축구 해설위원 중에서는 가장 신입이죠. 네, 그렇죠. 네. 저희가 가장 신입이라서 스포티비 그리고 이제 뭐 기타 뭐 쿠팡 플레이라든지 네. 다른 해설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희는 이제 작년에 해설을 데뷔를 했고 이제 스포티비에서 주최했던 2024 이제 해외 축구 공개 오디션에서 저희가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해설 데뷔를 하게 된 케이스라 이제 막내들이 좀 풀어보는 해설 관련된 뭐 썰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또 오디션을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가지고 그거에 음, 관련돼서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한국의 퍼거스님 늘 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네. 최윤수 님도 오늘 오셨는데, 일단 저희가 사실 8시 반 방송을 원래 하다가 음, 오늘 목요일에는 7시 방송을 하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신 분들 한해서 뭐 질문 많이 받아주고 그 다음에 또 답해드리고 또 이런 시간도 가져보려 하거든요. 일단은 뭐 콘텐츠에서도 인사를 드렸지만 한우준 해설위원 자기소개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겠어요? 뭐 본인 그냥, 어떤 커리어라든지 이런 거. 예. 네네네. 일단은 저는 사실은 음, 이 해설위원이라는 직업을 하기 전에 음. 저는 축구 선수 그쵸. 생활을 예, 했었습니다. 네. 선출이죠, 일명 저희가 말하는. 네,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음. 그다음에 이제 25살 때까지. 25살. 지금 네, 몇 살이죠? 저 29입니다. 29. 네, 97년생이죠. 맞습니다. 29. 그러면은 불과 한 5년 전까지, 4, 5년 전까지만 해도 어쨌든 뭐 현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선수 생활을 했던 네, 거네요. 네, 그렇죠. 어허. 저는 이제 초, 중, 고, 대학교 그리고 K3 그리고 어.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는 프로도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음. 좀 해외로 눈을 돌렸죠. 그래서 음. 말레이시아와 그리고 홍콩 어. 갔는데 이제 그때 동남아 쪽.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딱 제 시기가 그때가 이제 코로나 아, 네, 그러네. 코로나가 네. 빵 터지면서 음. 이제 용병 선수들과는 계약이 안 된다. 아.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죠.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선수 생활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하게 됐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최윤수 님이 선출인데 피부가 좋으시다. 발랐습니다. 좀 발랐습니다. 네, 네. 그 태도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국가대표 어릴 때는 또 그 국가대표로도 또 뛰었잖아요. 사실은 네.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음. 운이 좋게,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 완전 국가대표는 아니고 음. 상비군 선발이 돼가지고 음. 상비군 소속으로 네 국제 대회를 한번 뛰고 온 경험이 어, 있었죠. 네. 사실 뭐 흔치 않은 거고 네. 저희 뭐 해설위원님들 중에서는
단연 스타 플레이어 출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주 이제 예전에 선수 생활 뭐 K리그 선수 생활도 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최근에는 또 이제 비선출 해설위원님들도 많아지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또 모처럼 또 선출 해설위원이 지금 이제 해외 축구 중계를 하고 있다. 또 그렇게 볼 수 있고 선수 생활하고 나서는 그러면은 뭐 했죠? 저는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갔어요. 아 군대 갔다 오고 일단 군대 가야 네, 되니까. 군대를 가야 군대 되니까 갔다 일단 오고 국방의 의무를 다 했고요. 음. 갔다 오고 나서 이제 학교가 저 대학교가 이제 좀 어쨌든 기간이 좀 남았어가지고 제가 그 실업팀에 있었을 때 그 학교를 휴학을 하고 이제 실업팀에 좀 집중을 한 거여가지고 아, 2년이 남아 있는 상태여서 학교가 일단, 남아 있어서 네, 학업에 일단 저희 부모님도 대학교 졸업장은 좀 따는 게 좋겠다 음. 해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다니게 됐죠. 대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졸업하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스포츠 쪽으로 계속 뭔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저는 이제 군대 이제 전역하기 한 2달 남았을 때 이제 딱 이 스포티비를 본격적으로 좀 보기 시작합니다. 아. 축구를 해외 축구를 봐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축구도 좋아하고 축구 선수 음. 출신이고 그리고 방송 쪽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원래 되게 그래서 축구 선수 할 때도 은퇴하면 좀 해설위원이나 좀 이런 쪽으로 방송 쪽으로 빠져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스포츠캐스터가 돼야겠다. 스포츠캐스터. 네, 아나운서랑 이 스포츠캐스터 쪽을 한번 해야겠다라고 해서 전역을 하자마자 곧바로 이제 아나운서 학원에 좀 등록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스포츠캐스터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한 거네요. 네. 그렇죠. 지금 우준이 의원님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 랑님도 우준이 나왔네. 이미정님 우준님 팬이에요. 우준님도 안경 쓰신 분 귀여우시다. 네 그렇습니다. 취향이 독특하시네요. 한국의 퍼거스님은 이제 해설할 때 궁금한 거 있었는데 마침 잘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저희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금 이제 들어와 주신 분들 중에서 질문을 해주시고 뭐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또 답변해드리는 시간. 네, 신영님, 한호준님 몇 살이신가요? 몇 살이세요? 저 97년생 29살입니다. 네, 97년생이라고 합니다. 아직 20대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해설위원 오디션을 봤죠. 그렇죠. 네, 사실 국내에서 제가 느끼기로도 해설위원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그렇죠. 있어요. 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국내 팬분들 중에 많으시고 근데 이제 사실 선수가 되는 건 너무 어렵고 아주 어릴 때부터 해야 되다 보니까 취미로도 축구를 좋아하고 잘하고 그리고 많이 보고 하시는 분들이 해설위원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국내는 뭐 국내를 막론하고 국내외를 막론하고도 해설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로가 이렇게 명확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회사에서 공개 채용을 뭐 매해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선수 출신 분들의 우선적으로 이제 채용을 하는 직업적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 해설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스포티비라는 이제 중개사 회사에서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해설위원을 그래도 채용을 꽤나 하던 편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전에 이제 저희 위에 있었던 이 선배들도 이완 해설을 비롯해서 이완 해설님을 비롯해서 그쪽 라인도 어쨌든 3년 전, 3, 4년 전, 4년 정도 전에 해설위원 또 오디션을 봤었고 그 이전에는 이제 저희 원투펀치에 나오고 있는 뭐 이명철 해설위원님이라든지 그렇죠. 황덕현 해설위원님도 거기서 이제 오디션을 보면서 채용이 됐던 것도 저희도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저희 이번 오디션은 그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직접 뽑는 오디션 뭐 이런 컨셉이 좀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광고도 좀 많이 나왔고, 맨 처음 시작할 때 여러 매체에서도 좀 되게 대대적으로 좀 전국적으로 채용을 하는 그 컨셉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또 지원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저는 이 아나운서 학원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최근에 좀 없어지긴 했는데 스포티비 이제 연관된 이제 관련 이제 협력 스포티비 아카데미라고 그렇죠. 거기 학원을 제가 다녔어요. 거기 다니면서 이제 저는 알고 있었죠. 이제 한다는 거를 오디션을 한다는 걸 그리고 그때 이제 해설 오디션이랑
스포츠캐스터 인턴 오디션이 같이 열렸었어요. 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지원이 공동 지원이 가능하냐고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가능하다 해서 그럼 이제 뭐 둘 다 한번 해보자. 해설위원도 원래 해보고 싶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우선 첫 번째 있었던 오디션이 스포츠캐스터 오디션이었어요. 저는. 네, 근데 그 2차까지 올라갔는데 2차에서 바로 낙방을 했죠. 2차에서. 네, 2차를 낙방을 하고 그럼 이제 남은 게 이제 해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좀 집중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좀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는. 네. 그러면서 이제 해설 지원하게 됐고 저는 이제 그때 원래 저는 이제 일반 직장인이다가 그렇죠. 예,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이제 개인 프리랜서로서 뭐 이것저것 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다가 이제 저는 광고를 보고 알게 됐죠. 예, 축구 보려고 봤다가 스포티비를 늘 이제 틀어놓고 보다가 이런 거 하네. 그래서 저랑 우준 위원이랑 성격이 좀 아주 극명적으로 좀 다르다고 전 느껴졌던 게 뭐냐면 우준 위원은 그 오디션 나오고 나서 그거 나오고 나서 좀 준비를 그러니까 일찍 원서를 넣었죠. 그렇죠. 네. 전 되자마자 넣었죠. 그러니까 뜨자마자 넣었죠. 뜨자마자. 네. 근데 저는 제가 아마 그 지원하신 분들 제가 지원 인원들 잘 모르지만 그래도 100단위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가 가장 마지막에 넣었을 거예요. 네, 저는 마지막 날 영상을 찍었고 마지막 날 이제 원서나 이런 걸 다 준비했고 이거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마감 시간이 있었는데 마감 시간 한 1, 2분 전에 넣었었던 또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그 얘기 듣고 이거 우리 성격이 진짜 다르구나 또 느꼈죠. 신영님이 이제 해외 외국어 해설을 들으면 말하는 시간이 좀 조금씩 비어서 좋은데 한국 해설은 거의 말하는 게 쉬지 않는데 회사에서 소리 비는 시간이 없도록 요구하는 건가요? 이거는 일단 결론적으로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건 없습니다. 네. 회사에서 뭐 사운드가 비니까 사운드를 채우라고 막 요구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좀 해설들의 취향 그리고 약간 성격이 좀 들어가는 거지 않을까. 제가 이제 언젠가 선배 해설위원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들은 건데 이제 아무래도 국내 해설의 중계 스타일은 해외 해설보다는 조금 이제 따라가는 편이거든요. 유럽 해설을 따라가는 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외국어 해설은 저희가 듣고 있는 건 이제 중계도 조금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막아뜬다 하죠. 그렇죠, 소리가 그렇죠. 좀 없고 그냥 필요한 말만 하는데 이제 한국 해설은 아무래도 이게 콘텐츠적인 성향이 강해서 이 계속 말을 하면서 사운드를 채워서 사람들이 이거를 보는 데 있어서 몰입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죠. 계속해서 조금 방송적인 요소를 저희가 가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텐션이 높아지고 그래서 말을 꼬박꼬박 좀 채우는 형태가 많아지고 있는 거라고 전 생각이 드는데 뭐 저도 나중에 되면은 한국어 해설도 약간 좀 말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거의 저 같은 경우는 후반 거의 끝나갈 때쯤에 조금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긴 해서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꼭 필요한 내용만 이야기하는 거를 팬분들이 좀 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팩트만.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 말이 좀 많고 아니면은 좀 텐션이 좋은 방송을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약간 조금 이제 선호도가 좀 갈리는 거죠. 나는 조금 좀 뭔가 텐션이 높지 않더라도 그냥 필요한 이야기만 하고 뭔가 적재적소에 어떤 언급만 해주고 축구 자체 그리고 약간 뭐 예를 들면 해외 관중의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도 느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거에서 좀 취향이 최근에는 많이 갈린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 뭐 회사에서 요구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정하는 거죠. 저희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할 건지를 저희가 정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캐스터와 정하는 거고. 그렇죠. 질문을 또 던져 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말에 대한 지분은 캐스터가 조금 더 많거든요. 그렇죠. 하다 보면은 그래서 캐스터분들이 훨씬 더 말을 많이 하고 해설들은 이제 본인이 선택한다 이렇게 좀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디션을 받고 저희가 1차 원서였죠. 원서 접수. 2차가 이제 회사 면접. 회사 면접, 네, 그렇죠. 자체 면접. 그리고 3차가
네, 실제 내부 해설. 오디션 네. 그리고 4차가 이제 공개 공개 오디션 이렇게 봤었는데 2차, 본인이 될 줄 알았어요 오디션 보면서 어땠어요? 저는 사실은 2차 면접은 그래도 괜찮게 봐서 2차는? 네 2차는 그러니까 1차는 저는 좀 그래도 자신은 있었었고 1차는 좀 네, 자신 어차피 있었고 그때는 뭐 그냥 서류고 음. 그리고 사실은 선수 출신은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음. 서류는 합격을 할 줄 알았어요. 음. 그래서 합격 다행히 했고 2차 면접 때 그래서 저는 사실 면접 좀 자신 있거든요. 실전에 면접, 강한 스타일. 네, 저희 어머니가 그쪽에 또 일을 아, 하시기도 하고 해서 네네네. 그 면접 스킬을 조금 잘 알아서 어. 네, 면접은 좀 자신 있어서 면접은 여기까지는 오케이 하겠다. 근데 이제 3차 때 있잖아요. 3차 때 이제 하이라이트 해설. 그거는 거기서부터 이제 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었죠, 사실은. 네. 하이라이트 해설 때 저희가 이제 하이라이트 해설 때 만났잖아요. 그렇죠. 예. 8명, 탑 예, 8명. 그렇죠. 그래서 1차 면접 1차 원서 넣고 2차 면접 받고 3차 이제 하이라이트 면접 때 8명이 남았었어요. 예, 그렇죠. 8명이 남아서 한 명씩 이제 그 하이라이트를 봤죠. 그렇죠. 예, 예, 별도의 시험을 봤죠. 공간에 예. 가서 시험을 본 건데 그게 그때 저는 그거 보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저도 떨어지죠. 네, 저도. 그거 진짜 못해가지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리고 워낙 쟁쟁한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진짜 잘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해설 경험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경험이 있던 분도 계셨고 그럼 진짜 있었죠. 그다음에 예. 뭐 스포츠 쪽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셨고 기자분 계셨었고. 기자분도 계셨고 네. 해서 이게 될까 했었는데 결국엔 이제 4명이 뽑았고 그중에 네. 4명 안에 들면서 이제 저희가 최종 오디션을 또 보게 됐습니다. 최종 오디션에 이제 경기 배정을 해주고 전반 후반 이렇게 나눠서 봤잖아요. 그렇죠. 예. 2경기로 정해주셔가지고.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 이제 맨시티 대 본머스? 본머스였던 예, 것 같고 저희 본머스. 앞 경기가 예. 그다음에 지난 시즌. 지난 시즌 그리고 뉴캐슬 아스날 네, 저희 아스날 뉴캐슬. 뉴캐슬이죠. 네, 아스날 뉴캐슬. 홈에서 했으니까 네. 아스날 뉴캐슬 이제 2개 나눠서 4명이 전반 후반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이제 오디션을 봤었고 이건 뭐 다 공개돼 있던 겁니다.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공개돼 있던 거고 이제 배정은 회사에서 해줬어요. 네. 네. 근데 같이 붙었어요. 예, 근데 어떻게 저희가 이제 같은 경기의 앞뒤 전반전 후반전으로 배정이 되면서 아스날 뉴캐슬 경기를 했고 그때 당시 이제 캐스터가 장윤택 캐스터. 네. 양태 캐스터님. 장윤택 캐스터님이 봐주셨고 그게 이제 그 오디션에서 이제 뭔가 실질적으로 오디션 딱 오픈이 되면서 그렇죠. 사람들도 좀 보게 됐고 시청자 투표도 좀 이루어졌고 거기서 이제 뽑혔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의 한 1년 전이잖아요, 이 얘기가. 그렇죠. 1년 예. 거의 1년 넘었죠? 1년 정도 네. 넘었죠. 예. 저희가 작년 2월 말? 네, 2월 말? 1월 예. 말에 시험 2월 말. 2월 말에 2월 말에 네, 시험 맞아요. 봤어요. 예. 2월 말에 시험 봤던 것 같은데. 2월 말에 시험 보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그 2월 말 경기 2월 말 경기 하면서 거기서 이제 보고 한 3주 있다가 결과 나왔고 거의 한 달 있다 나왔죠. 예. 그래서 그때 뽑히면서 좀 합격을 했습니다. 진짜 긴장돼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어때요? 해설이라는 걸 실제로 1년 정도 해보니까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음. 저는 사실 뭐 제가 축구 선수로서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좀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더 해설할 때 좀 편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에 임했었었고 또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정반대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정말 정반대였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아직도 좀 부족함이 진짜 많지만 저는 축구 선수 때 이제 경기를 보면은 그 제 포지션에 있는 선수를 주로 보면서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랬기 때문에 좀 전술적으로는 거의 안 봤어요. 네, 전술적으로도 뭐 감독님이 사실 지시해 준 것만 제가 받고 이행을 한 거지. 뭐 전술적으로 그렇게 축구를 깊게 보진 않았어가지고 그게 이제 축구 해설을 처음에 할 때 되게 좀 마이너스가 많이 됐었죠 저한테. 네. 경기도 안 보이고 긴장도 된 상태여서 긴장 상태여서 더욱더 경기는 몰입이 안 되고 이 선수들이 뭐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막 이런 것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건 축구랑 이 방송이랑은 정말
정반대구나. 그래서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겠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도.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 축구를 보는 것과 축구를 말하는 거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저도 느꼈는데 그래서 확실히 이 단순히 볼 때와 그거를 보는 순간 바로 입으로 뱉어줄 때는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확실히 이 필터링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그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고 네, 그렇죠, 많이 그렇죠. 해야 되고 네, 앞으로도 네. 그런 상황이 좀 있죠. 박정희님이 우진님 팬이에요. 말씀도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영님 중계 방송사에서 경기 관련 정보를 지원해주는 직원 없이 해설분들이 모두 준비하시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정보는 받습니다. 네. 정보는 아예 주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 정보를 이제 받아보면은 일반 팬분들도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굉장히 딥한 정보나 이런 거는 크게 없고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맨유랑 맨시티의 경기다 이러면 그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데이터 분석 업체에서 정보를 이제 주시면은 그거를 받아서 쓰여 보지만 그 정보 자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맨체스터 시티 홈페이지 혹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기재가 되어 있는 정보고 다 경기 전에 중계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구단 사이트에서 모두 정리를 해놓은 정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저도 중계하기 전에는 되게 고급 정보, 뭔가 이제 일반 팬들은 모르지만 뭐 중계사에서만 알고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방송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거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 이거 정보 관련해 좀 비하인드 스토리 있는데 뭐예요? 그 형도 아시겠지만 저희 그 이제 최종 오디션 볼 때 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자료를 주셨잖아요. 이제 저희 경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메일로 전달해 주셨는데 제가 그 이메일을 확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예 저는 그냥 저 혼자만 준비한 그거 정보 갖고 없이 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진짜로? 형이랑 이제 저랑 사실은 이제 그 같은 동네거든요. 네, 사는 곳이. 네, 그래가지고 형 차를 얻어 타면서 이제 그 한남대교를 건너가는 길에 이제 그 회사에서 준 맞네. 자료를 맞네. 형이 생각난다. 그 회사에서 준 자료 봤지? 딱 저한테 이제 하길래 자료를 줬어요. 뭔 자료예요? 맞네. 안 봤냐고. 네. 회사에서 자료 줬다. 기록이랑 맞아요. 이런 거 좀 중요한 자료 줬다. 근데 저는 그게 사실 영어로 오잖아요. 그쵸. 영문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번역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온 거예요. 근데 이미 저희는 격전지로 이미 떠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쵸. 그래가지고 저는 그 자료를 못 봤어요. 결국 우원 형이 주긴 줬는데 저한테 한번 봐라. 이거니까 보긴 봐라 했는데 눈이 들어오겠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도 못 보고 그냥 제가 준비한 거대로 그냥 오디션을 봤던 그런 아찔한 기억이 있죠. 오히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거에 증명이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가 특별한 게 아니다. 그거에 또 어떤 반증이 되는. 맞네. 그랬죠. 저는 그랬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랬네. 그랬었죠. 그런 비하인드 특별한 스토리가 정보가 있죠. 있는 건 아니다. 네, 오히려 엄청, 이제 우리가 중계에서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정보는 해설위원님들의 머릿속에 있던 정보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죠. 계속 기록하고 계셨던 어떤 아주 오래 시간이 되어 있던 노하우들.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가장 많고. 그렇죠. 뭐 특별하게 뭐 정보는 없습니다. 요즘에 느끼지만 그 축구 중계라는 게 그리고 해설들만 아는 정보는 없고 일반 팬분들이 더 잘 아시는 게 많고 사실 그 팬분들이 더 깊게 아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서 그리고 요즘에 사실 그냥 쉬운 말로 해서 챗 GPT 치면 다 나오거든요. 네, AI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서. 요즘에 그러니까 뭐 해설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보가 귀중하진 않고 정보를 어떻게 쓰냐의 차이인데 어쨌든 정보 자체는 뭐 이미 다 공개돼 있다. 그렇죠. 저희만 알고 있는 건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해설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그때 어디서 얘기했더라?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중계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될 때가 언제냐면 축구 경기가 넘어와서 외국에서 방송을 타고 넘어와서
한국에 있는 중개사에서 거기다가 중계를 입히고 CG를 입혀서 그게 이제 한국 TV로 그렇죠.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네. 이제 굉장히 빠른 뭐 저희가 초를 재볼 수도 없을 정도로 빠른 타다닥 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오차가 없는 건데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축구를 보시고 일반 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축구를 보고 나서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축구 분석글을 쓰시는 분들도 그렇고 축구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그 컨텐츠를 받아서 보는 건데 저희 목소리가 1차적으로 거기에 입혀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보시는 거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축구 자체로 보시는 게 아니라 축구 자체에다가 저희 목소리가 입혀진 콘텐츠가 1차 콘텐츠가 되어 버리니까 그거를 보시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거에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뭐 유튜브들이라든지 뭐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축구 분석 기자, 축구를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보시고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저희보다는 좀 더 많잖아요. 축구를 그렇죠. 보고 분석할 수 있고 축구를 보고 뭔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 그런 어떤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넘어오는 대로 바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그게 어렵죠. 그게 아마 축구 해설이 주는 가장 큰 어려움이지 않나. 거기서 이제 정확도가 거의 이제 일명 이제 100%가 돼야 그쵸. 좋은 방송이 되는 거고 틀리지 않은 정보를 얘기해 주는 건데 넘어왔을 때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잘못돼서 입혀져서 다른 방송으로 그 다음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나가면 시청자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부담이 있는 직업이고 그렇죠. 그래서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고 그래서 더 저는 반대로 얘기하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 방송을 보고 1차적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떤 어려움도 좀 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원래 하시던 분들이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전에도 방송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해설 혹은 뭐 캐스터 분들까지 해서 실제로 하시는 분들을 들어보니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이게 뭐든지 뭘 해봐야 돼요. 해봐야 좀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데뷔전이 언제였죠? 5월 한 중순? 5월, 작년 5월 네, 중순. 작년 5월 중순 무슨 경기인지 기억나요? 저 정확히 기억납니다. 네, 뭐였어요? 인터밀란과 이제 프로시노네. 프로시모네. 세리아 경기를 들어갔었어요. 맞아. 아마 제가 들어갔던 게 37라운드 때였나? 네, 어. 거의 막바지 때 들어간 것 같아요. 36라운드 때였나? 우승 확정되고 나서였죠? 네, 확정되고 나서였어요. 경기 결과도 기억나요? 그때 경기 결과가 4대 0일 겁니다. 오. 네.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누구랑 했어요? 그때 첫 방송? 류한 형 류한영 캐스터님. 네, 류한 이번 주에도 또 같이 하게 됐는데 또 공교롭게도 인터밀란 경기를 또 하게 됐네요. 네, 류한 캐스터님이랑 네. 그때부터 인테르 경기를. 그래서 그 경기 할 때 그 정장 입고 왔잖아요. 저희가 중계할 때 얼굴이 나오지 맞네. 않으면 일반 사복을 그냥 입는데 네. 태도가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뭔가 첫 그거니까 뭔가 조금 잘 보여야 될 네, 이제 그러니까 PD님들이랑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때 류현영 캐스터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디 결혼식 갔다 오셨냐고 저보고 그래서 아니요 저 중계 하러 왔다 했더니 위원님 그 편한 옷 입으셔도 된다고 이렇게 안 갖춰 입으셔도 된다고. 그래서 근데 그거 류현영 캐스터님뿐만 아니라 다른 PD님 분들도 저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디 갔다 오셨냐고. 그래서 아니다 그냥 하러 왔다 해서 좀 많이 웃으셨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웃긴 일이죠. 네, 굉장히 웃긴 네. 얘기죠. 정장을 민망하네요. 입고 네, 민망하네요. 정장 입고 한번 1주년 때 한번 정장 입고 방송 한번 하시죠. 1주년 때요? 네. 다음 달인데 한번 좀 그대로 똑같은 정장 그대로 입고 똑같이 한번 입고.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첫 방송이 올드펌이었고 굉장히 큰 경기를 대전 큰 경기 때부터. 아니었고 네. 올드펌 더비였고 셀틱 때 레인저스 경기를 했었고 근데 저는 경기 결과는 기억 안 나요. 너무 정신없이 지나. 네, 정신없이 지나가가지고 경기 결과는 기억 안 나고 이 셀틱이 이겼긴 이겼던 것 같은데 몇 대 몇 2대1 뭐 정확하게 무슨 몇 대 몇인지는 기억이 안 나고 저는 김영찬 캐스터님이랑 했었죠. 네, 그렇게 하고 지난 시즌에는 이제 두 경기씩 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쵸? 네, 2경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6월에 그 A 매치 같은 것 좀 하고 그 다음에 리허설 많이 하고 리허설 많이 했죠. 그러니까 보통 리허설. 이제
중계하면 그러니까 그 중계하기 전에 저희 같은 신입은 리허설을 합니다. 리허설 기간이 좀 있습니다. 네, 바로 방송을 내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있고 봄봄님이 두 분 다 목소리가 좋으셔서 듣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영님이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 좋아요. 다른 사람이 해설해야 되는 경기를 땜빵 나간 적 있거나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오. 근데 전 이거랑 좀 비슷한 유형인데 전 지난주에 이제 코파 이탈리아 8강 경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볼로냐와 엠폴리 경기가 원래 제작이 안 하는 거였어요. 한국어 중계가 없는 거였는데 급 제작이 돼가지고 네 하루 전인가 이틀 전날에 그걸 받아가지고 하루 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하루 전날에 받아가지고 중계한다는 거를 그래서 네 중계하러 간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루 이틀 전에는 연락이 오고 그렇죠. 예, 급하게 뭐 일정이 조정이 되신 분이 계신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제작이 아니었던 경기가 원래 이제 한국어 중계가 아니었는데 그렇죠. 한국어 중계를 갑자기 이제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뭐 이러면은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땜빵은 저는 급하게 나간 적은 저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없어요. 네. 없고요. 그다음에 대기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네, 사실. 대기하는 경우도 대기는 사실- 크게 네.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저희가 뭐 경험이 많은 건 아니어서 이런 경우가 아직은 없는데 듣기로는 뭐 예를 들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뭐 예를 들어 사고가 난다든지 그렇죠, 뭐 그렇죠. 얘가 이래서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급하게 이제 들어가는 경우. 급하게 연락이 와서 빠르게 이제 사실 그러면 이제 근처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연락이 가는 경우가 맞아요.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합류가 되는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네. 이미정님이 애기랑 같이 보고 있어요. 우준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준님 팬분들 많으십니다. 처음이야 저런 거. 근데 팬들이 진짜 세리에도 그렇고 일반 또 원래 이제 새로 이렇게 오시면은 관심 있고 또 그간에 이게 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죠. 저희가 많이 없으니까 없잖아요. 중계 중에 소통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중계 중에 라이브 방송 저희가 채팅을 보고 답변할 수는 없으니까. 네 맞아요. 예. 이거 인터넷 방송이죠. 맞죠. 유튜브 해야죠 그러면. 별풍선 써주시면 바로 리액션 갈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라이브 왔을 때 좀 소통하는 경우가 있죠. 네. 또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또 물어봐 주셔도 됩니다. 네, 신영님이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고 계신데 이게 원래 저희가 8시 반 방송을 하다 보니까 다들 스케줄이 8시 반에 맞춰 있어요. 목요일 날은. 그리고 목요일 날은 특히 그 순주 아나운서님 팬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순주 아나운서님 팬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제 팬은 거의 없고요. 네, 순주 아나운서님 팬분들이랑 대화하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순주 아나운서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이제 팬분들도 8시 반 스케줄에 맞춰서 그래서 나중에는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 8시 반에 뭐야 방송 언제 했대? 약간 이런 갑자기 일정이 조정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오늘은 많이 없지만 그래서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막 할 수 있는 거죠. 유튜브스럽게 저희가 약간 방송 카메라 켜지거나 이러면 방송 톤이 좀 배어 있잖아요. 바로 되죠. 네. 불빛 꺼지고 이게 켜고 너무 차이가 좀 있어서 사실 그냥 좀 편하게 해도 되는데 네, 맞아요, 뭔가 좀 맞아요. 불편한 게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영상 편지 한번 하시죠. 누구한테? 네, 본보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예전 초창기부터 종종 잘 챙겨봤는데 원투펀치 좋은 방송인데 다른 축구 채널에 비해서 많이 시청자 수가 떨어져서 속상하구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 시청자분들은 언제는 또 많을 때도 있고 또 언제는 또 줄 때도 있고 저희처럼 이제 오늘은 스케줄에 좀 이탈을 했던 원래 예정돼 있던 스케줄이 아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많이 떨어질 때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또 저희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의원님이나 또 뭐 예를 들면 뭐 한의원님, 뭐 아니면 영주의원님, 이런 분들, 형철의원님 이런 분들 나오실 때는 또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하죠. 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네. 거라서 시청자, 네, 요즘에 축구를 그러니까 요즘 축구가 좀 재미가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축구 자체가 축구가 약간 재미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조금 있거든. 예, 그러니까 이 축구 유튜브나 이런 거를 막 예전에는 막 엄청 많이 보시는데 요즘에는 그냥 하이라이트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라이브까지 안 챙겨 보시는 분들도 좀 있고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축구 채널들이 조금 좀 부진하긴 합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해야죠. 저희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콘텐츠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채널도 많이 여러 가지 좀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뭐 네, 많이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탈하시는 분들 좀 계시고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좀 많아지고 오늘 우주니어님 팬분들로만 도배가 됐거든요. 네, 제 팬분들은 없습니다.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한국의 퍼거스님은 처음에 오셨는데 어디 가셨나 보네요. 네. 해설할 때 궁금한 거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궁금한 거,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 주 중계 뭐 하시죠? 광고 좀 해주시죠. 이번 주 중계 어떤 거 하시는지. 저 이번 주에는 또 양현준 선수 경기를 담당하게 됐어요. 이번 시즌 양현준 경기 가장 많이 중계했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셀틱 경기 제가 가장 많이 중계했을 겁니다, 아마. 네. 셀틱 담당 해설위원이에요. 네, 근데 좀 속상한 거는 제가 중계했던 경기에서 한 골도 못 넣었어요, 양현준 선수. 그거는 이제 본인 잘못 아닌가요? 네, 이 정도면은 본인 중계. 네, 좀 그런 거. 그러다가 이제 본인 중계 안 할 때는 또 2골씩 넣고 그러던데. 네, 맞아요. 그리고 좀 속상했던 거는 제가 최근에 양현준 선수 경기를 3경기를 다 했거든요. 근데 3패예요. 셀틱이. 셀틱이 이번 시즌 3패했는데 제가 중계했던 경기예요. 오, 심각한데. 그래서 제가 셀틱 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한참 유벤투스 무 많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도 제가 한 3경기인가 제가 중계했는데, 그때도 제가 중계했었고, 엠폴리와 그 코파 이탈리아 8강 경기 승부차기 패배 있잖아요. 사실 그 경기도 제가 중계했거든요. 아니, 제가 중계하면 좀 뭔가 있어서. 중계하면 뭐 그냥 다 작살 내버리시네, 그냥. 좀 많이 죄송스러워요, 제가. 네. 안티 팬들이 좀 늘어날 네, 거 안티 팬들이 아니에요? 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번 주 양현준 선수 중계하고. 네, 한 다음에 또 인터밀란과 칼리아리 칼초의 경기를. 양현준 진행합니다. 선수 선발 나옵니까? 근데 사실은 지난 경기 그 세인트 존스톤과의 경기에서 후반 바로 교체 출전했거든요. 진짜 잘했어요, 양현준 선수가. 진짜 잘했는데 왼쪽 팔 쪽에 살짝 좀 팔꿈치 쪽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계속 왼쪽 손만 이러고 뛰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아직까진 뭐 오피셜로 뭐 나온다 못 나온다는 얘기는 없는데 조금 그래도 좀 걱정이 되죠. 못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중계를 하면서. 네. 근데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나왔으면 좋겠네요. 키키님 질문을 또 주셨어요. 직관 가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다면 꼭 가보고 싶은 곳 어디신가요? 있으세요? 저는 해외 축구? 해외 축구 프리시즌 경기는 본 적 있어요. 어디 저는 가서? 사실 대학교 때 함부르크를 간 적이 있어요. 맞네. 제 맞네. 대학교 때 그 서영재 선수, 대전 하나 시티즌. 지금 당진시미 축구는 아마 군복무를 하고 계실 텐데, 영재 형이 그 함부르크 소속에 있었을 때 영재 형 때문에 한양대학교가 한 번에 그 독일 그 협력된 게 있어가지고 함부르크랑 경기를 뛰러 가면서 함부르크 경기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함부르크 경기. 함부르크와 스토크시티. 네, 그때 크라우치 있었고요. 제 기억으로. 찰리 아담? 네, 그다음에 아르나우토비치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좀 많았어요. 워낙 옛날이니까. 네, 옛날에 그때 이제 프리시즌 경기를 한번 본 적이 있었었죠. 그 경기장이 그럼 함부르크 홈구장이었어요? 네, 그때 함부르크. 독일에? 네. 거기 소세지가 진짜 맛있어요. 갑자기요? 독일 소세지 맛있죠. 예. 찰리 아담. 정말 찰리 아담이. 찰리 아담 좀 뭐 감독하나? 코치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그 중계했었나? 어디서 제가 봤는데. 그렇고 저는 직관 가본 적 없습니다. 직관은 저 유럽을 가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제가 꼭 가고 싶은 데가 일단 베르나베우. 레알 마드리드 홈구장. 이거 진짜 가보고 싶고. 잉글랜드는 스탠포드 브리지 가보고 싶어요. 첼시 홈구장. 저는 올드 트래포드. 올드 트래포드. 네. 올드 트래포드도 좋죠.
그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은 시설이 워낙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신축이다 보니까. 신축이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예전 구장 중에서는 이제 구디스 파크가 없어져가지고 그렇죠. 구디스 파크 없어지는 거 아니고 구디스 파크를 이제 에버튼이 홈구장으로 사용 안 하는데 구디스 파크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구디스 파크를 가보지 못한다면 가장 그러니까 좀 오래됐던 스탠포드 브릿지 스탠포드 브릿지 꼭 가보고 싶어요. 좀 약간 생각보다 되게 아늑하더라고 중계로 계속 보게 되면. 네, 그래서 가보고 싶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베르나베우를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가고 싶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홈구장 거기는 뭐 거의 엄청 웅장하더라고요. 네. 네. 유럽을 이탈리아 근데 저는 사인시로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 이탈리아 진짜. 왜냐면 또 이탈리아 저희가 네. 중계하니까. 진짜 가고 사인시로도 가보고 사인시로도 가고 가보고 싶고 그 MLH 토리노에 있는 거 네, 토리노. 유벤투스 홈구장도 가보고 싶고 뭐 산시로는 어쨌든 뭐 인테르 밀란 둘 다 쓰니까 알리안츠 스타디움 네, 진짜. 알리안츠 스타디움도 가고 싶어. MLH라 했나 내가? 네. 네, 알리안츠입니다. 죄송합니다. 알리안츠 스타디움 좋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 여행 가보신 분들 계시나? 저희가 이제 5월에 쉬잖아요. 여행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못 갈 것 같은데요. 유럽 직관. 그럼 직관을 팀을 한다면 어느 팀을 해보고 싶어요? 직관 팀? 저는 사실 지금 뭐 프리미어리그보다는 세리아를 많이 들어가잖아요. 세리아 한번 더 보고 싶죠, 세리아 실제로. 하면 진짜 보고 싶고 그다음에 셀틱 파크. 셀틱 경기 진짜 전문이니까. 그 스코틀랜드가 진짜 뭐 화면상으로 봐도 거친데 실제로 보면 진짜 더 거칠다고 하더라고요. 훨씬 더 안 보이는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한번 보고 싶긴 해요. 도르트문트도 좋죠. 도르트문트 최고죠. 네, 도르트문트도 지은 날 이든 날 파크죠. 네. 거기 이제 한국인 선수들도 많이 있었었고. 그렇죠. 독일이 되게 또 응원이 열성적이에요. 이탈리아도 열성적이에요. 네, 버스 맞아요. 사람들 많아가지고. 네, 진짜 중계할 때 좀 깜짝 놀라긴 해요. 담배 피는 사람도 많고. 많고요. 네. 이 맞죠, 경기장이 맞죠. 이제 흡연이 안 되나? 되는데 그냥 하는 건가? 제가 알기로 안 되는 데도 있고 되는 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흡연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술 먹고. 근데 뭐 술은 먹고. 진짜 많이 드시더라고요. 독일 그 함부르크 팬들은 진짜 맥주를 너무 좋아요. 진짜 마시면서 응원하고 옷도 그냥 벗고 하시고 독일. 응원 열기 진짜 독일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프리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프리시즌에도 네. 이제 뭐 다행히 요즘에 유럽 축구 팀들이 아시아 투어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이번에도 뭐 바르셀로나인가 네, 바르셀로나.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국내 팬분들도 이제 또 작년에는 토트넘도 왔어. 네. 신영님께서 독일이 평균 관주 1위라는데, 예, 맞아요. 독일이 평균 관주 1위입니다. 예. 그래서 독일이 관중이 제일 많대요. 키키님이 정의원님은요, 잉글랜드 팀에서도 궁금해요. 예, 저는 잉글랜드 팀 중에서는 첼시, 첼시 스탠포드 브릿지 가보고 싶고요. 저는 직관은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마 한 1, 2년 안에 계획을 좀 잡고 있고, 근데 이제 중계가 있다 보니까 중계가 없을 때 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한번 다녀오고 싶고, 다녀온다면 이탈리아 아니면은 지금 현재는 이탈리아 아니면 잉글랜드 둘 중에 하나 한번 가보고 싶고. 저도 이탈리아는 진짜 가보고 싶긴 해요. 영국이랑.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K리그 중계를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사람이 중계한다. 근데 강원 대 뭐 제주의 경기. 네. 그럼 강원에 뭐가 유명한지, 강원이 어떤 날씨인지 이런 거는 물론 저희가 직접 가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 중계하시는 분들도 K리그 중계를 하려면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가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분위기라든지 문화라던가. 심지어 말투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강원도 사투리랑 제주도 사투리랑 다른 것처럼 맞죠. 그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제 이야기로 듣기로 그냥 얘네 둘이 뭐 이 팀 두 팀이 뭐 더비다 뭐다 하는 것 이상으로의 감정이라든지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니까 실제로 가보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긴 하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뭐 아주 많은 위원님들이 휴식기라든지 아니면 중간중간 짬을 내서 가십니다. 맞아요. 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시는 걸 들었고 봤고요.
공부가 진짜 많이 된다고 들어가지고 그럼요. 그게. 그러니까 축구가 어쨌든 문화고, 그렇죠. 예, 축구를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뭐 언어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다양하게 좀 공부를 해야 되고 느껴야 되는 것들이죠. 네. 키키님이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직관 가시는 콘텐츠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방구석에서 대리만족.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직관 콘텐츠 네,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생각해 보고 있고. 그러니까 네, 해외 직관은 좀 어려울 수 있고. K리그. 네. K리그 직관 콘텐츠는 저희 자체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 구체적으로 제작 기획은 있는 건 아니고요. 직관 콘텐츠, 직관 콘텐츠 재밌겠다. 근데 네. 해외 직관 콘텐츠가 많이는 또 없잖아요, 국내에. 그렇죠. 어쩌다가 한 번 찍는 거다 보니까 비용도 좀 생각보다 많이 들고. 그렇죠. 직관 콘텐츠. 요즘에 축구 유튜버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약간 뭐야 유명하지 않은 리그라든지, 아니면 되게 약간 그 하브리그라고 네, 하브리그. 일명 네. 저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하브리그의 어떤 팀들을 다니면서 취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 유튜브 되게 즐겨 보거든요. 그분 제가 성함이 그냥 유튜브 이름을 제가 잘 모르지만 그분 것도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진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축구를 사랑해서 막 심지어는 아프리카 어느 맞아요, 팀에서, 맞아요. 네, 막 그런 것도 봤어요. 경기도 보시고. 뭐 대만 어디 가서도 아니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1부 리그 경기 보는 것도 아니야. 맞아요. 2, 3부 리그 막 네. 4부 리그 막 네. 가서 보고 막 그 취재하고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한 거죠, 진짜. 저희는 진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게. 라이브 어때요? 근데 신기해요. 저 이런 거 처음이니까 네. 라이브 처음인데 오늘 그래도 질문을 꽤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원래는 감사하죠. 이제 더 많이 들어오시긴 합니다만은 오늘 진짜 스케줄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들어오시는 않고 한국의 포커스님이 좀 와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은데 아니면 다른 분들도 질문을 막 던져주셔도 돼요. 네, 몇 살이냐, 뭐 나이 아까 나이 물어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뭐 결혼했냐, 여자친구 있냐, 뭐 아버지 뭐 하시냐, 뭐 혹은 다 물어보시도 오늘 저희 다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네. 자주 듣다 보니 95. 뭐가 95라는 거죠? 형 나이 자주 듣다 보니 나이를 안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나이 예. 안 나는 것 같은데 저게 무슨 약간 뭐뭐 하3 뭐 할 때 숫자 3 붙이 그런 거 아니죠? 95 나이를 말씀하신 거 맞죠? 네. 네, 신영님도 질문 많이 해주시고 본본님, 키키님, 나이. 맞아요. 네. 아까 네, 이미정님이 애기랑 같이 보고 있다고 하셨고 본본님께서 이제 저 많이 동생 아니에요. 저 2살밖에 차이 안 키키님이 나요. 라이브 네. 놓쳐서 앞에 내용을 놓쳤는데 한현님이 많이 동생이 아니요 2살. 저 2살이에요. 저 네. 97년생입니다. 97년생. 네. 좀 동안이인가 보네. 기분 나쁘게. 네. 나이 차이. 이게 약간 이제 제가 그 정조준 할 때 그 순주마님하고 나이 차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순주마님께 이제 극딜을 좀 하시거든요. 나이 차이 많이 난다. 근데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신영님께서 미넨 이번에 진 게 수비 멸망 당한 게 큰 거 같은데 2차전도 가망 없겠죠. 제가 볼 때는 수비도 수비 나름인데 공격이 좀 아쉬웠어요. 네, 공격도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넨이 수비는 막 매우 좋다고 기존의 주축 자원들이 다 오더라도 막 매우 좋다고 얘기할 정도는 아닌데 공격에서 일단 케인이 골대 맞춘 거 놓친 거. 그렇죠. 그다음에 사네가 그리고 올리세가 올리세 잘하긴 했는데 이제 슈팅이 계속 조금씩 빗나가든지 아니면 안존모에게 막힌 거가 좀 크죠. 그건 없어도 제 생각에 2대2 정도는 됐을 텐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역습을 당할 때 안 그래도 이제 수비가 부상자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약점이 더 드러났고 인테르가 워낙 센 팀이에요. 인테르가 수비가 너무 좋아요.
네. 아 여기 인테리어. 인텔 오늘 인테리어 유니폼 입고 왔는데 인테리어가 수비가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서 미넨이 근데 한 점 차니까 지금 그래도 아스날 레알 마드리드 3대 0이지. 네. 그다음에 바르셀로나 도르트문트 4대 0이지.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 더 뭐 있었죠? PSG 아스톤 빌라가 3대 3대 1. 인 거에 비해선 2대 2대1이면은 2대1이면 아직 모르죠. 2대1은 아직 모릅니다. 근데 이제 뭐 2차전 인터밀란 홈 주세페 메아차에서 또 하니까 근데 뭐 한 점 차면은 해볼 만하지. 해볼만 하죠. 해볼 만하죠. 예. 미넨도 강팀이긴 해서. 그렇죠. 네. 예. 인터 밀란은 중원도 좋고 선수진이 참 굿. 맞아요. 좋습니다. 중원 예. 좋죠. 차라놀루 마킹돼 있거든요. 차라놀루, 미키타리안, 바렐라. 미키타리안 좀 아쉬울 수 있어도 그래도 바렐라 있고 차이신이 있기 때문에 중원이 참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튀람이 굉장히 잘했던데. 네. 그 딱 뒤로 딱 내주는 게 라우타로 그 슈팅이 아웃프런트로 그냥 반대편 그냥 일명 꽂았죠. 예. 꽂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비도 잘했어요. 좋았고 네. 이번에 이제 잘했어요. 디마르코하고 이제 둠프리스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다르미안 아우구스트 조합이었는데 아우구스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해가지고 네, 아우구스토도 잘해줬죠. 교체로 들어온 프라테시도 또 어쨌든 골 넣고 네, 뭐 인텔 입장에서는 뭐 성과가 좋죠. 인텔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상태로는 좀 확률이 높죠. 네. 가장 대진이 어려웠죠, 사실. 다른 팀들에 비해서. 빅매치죠? 아스날도 좀 어려웠는데 어쨌든 역배였고. 맞아요. 네, 아스날 역배인데 완전 그러니까 전력으로 봤을 땐 역배였는데 뒤집어서 어쨌든 뭐 결과까지 만들어냈으니까. 아까 좀 완전 위쪽의 질문이었는데 저희 방송사고 그거 썰 있냐고 그랬었거든요. 방송사고 썰 있었어요? 방송사고 썰? 방송사고 아니면 실수한 경험 있냐고. 실수 뭐 하셨죠? 저 실수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 막 선수 이름 틀리고. 좀 이야기할 만한 거? 이야기할 만한 거? 네. 형 뭐 있어요? 저요? 먼저? 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방송사고 저도 많죠.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라인업에 없는 선수가 있다고 했다든지. 제가 엔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리오풀 중계할 때 제가 이제 라인업을 다 적는데 리버풀 경기? 리오풀 경기를 했을 때인데 엔도 선수가 그 벤치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제가 리오풀 경기를 쫙 이제 봤는데 거기서 항상 엔도가 벤치에 나왔었거든요. 네,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당일날 경기가 돼서 라인업이 1시간 반 전에 나와가지고 이제 적고 정리를 했는데 분명 엔도를 적지 않았어. 근데 이제 머릿속에는 엔도가 계속 백업에 있었으니까 백업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중계 중에 이게 또 리버풀 중계하다가 보니까 경기가 너무 재밌으니까 이거를 이제 꼼꼼히 확인하면서 이렇게 선수 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엔도가 백업에 있다고 생각을 해버려서 이제 엔도가 나와야 된다. 이제 교체로 엔도가 나올 때 됐다. 이제 방송 중에 그렇게 몇 번 얘기했다가 리버풀 팬들에게 정말 크게 혼났습니다. 네, DM도 왔고요. 네, 악플도 많이 달렸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엔도를 좀 싫어하게 됐고요. 장난이고 어쨌든 제 잘못이라서 제가 이제 좀 뭐랄까 그 계기로 라인업 정리나 이런 걸 더 꼼꼼하게 하게 됐고 저는 이제 우준이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아카데미를 좀 다니다 보니까 방송적인 용어나 어떤 그쵸. 방송 톤이 좀 잡혀 있는데 저는 그게 잡혀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실수가 좀 많았죠. 근데 저는 가장 피드백을 많이 들었던 거는 문장이 안 맞는다. 어순 자체나 그런 게 안 맞고 너무 더듬으니까.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 비속어도 쓴 적이 있어요. 은어를 쓴 적이 있어요. 은어를. 그 어떤 무슨 대결이었는데 되게 치열했거든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A팀이랑 B팀이면 자, A팀이랑 B팀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서 쇼부를 봐야 됩니다. 했다가 바로 PD님이 문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전반 끝나고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위원님 그거 쇼부는 안 됩니다. 아. 예, 쇼부 안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랬죠. 예,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쇼부 본다 하죠. 그죠. 승부를 봐야 된다.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그 단어가 이제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또 몇 개 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실수를 많이 했죠. PD콜 대답한 적도 있고 맞아요. 저도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귀에 인이어를 꽂고 저희 중계 부조에서 PD님들이 사인을 주시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저 다음 화면 뭐 갈게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걸 들으면서 이제 중계 화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라서 이거에 대답을 하면 안 되는데 말하다가 대답은 했죠. 네. 갑자기 방송 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다들 다 당황했다는 그런 것도 좀 있고. 기록 잘못 말하는 건 너무 사실 지금도 가끔 잘못 말할 때 기록은 근데 틀리면 안 되니까. 안 되는데 저는 저도 가끔 오히려 틀릴 더 때가 집중해서 봐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는 별로 실수를 안 하는데 오히려 이제 뭐 약간 단어들 단어들 그렇죠. 뭐 저는 이제 첼시가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막 몸을 날리는 수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첼시 하면은 무슨 수비야? 걸레 수비거든요. 첼시가 그래서 걸레 수비를 한다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첼시가 근데 너무 급박한 장면이어서 막 텐션은 올라와 있고 여기서 와 찰로바가 이제 걸까지 나왔다가 끈질기 수비를 보여줬다. 근데 장현님이 걸레 수비라고 중계 중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이게 그러니까 그 단어가 없는 단어는 아니니까. 그렇죠. 뭐 이제 이상한 단어는 아니니까. 그렇죠. 걸레 수비라고 일명 걸레 수비 뭐 이런 거 있는데 걸까지 나왔다가 들어갔습니다.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실수가 많죠. 저희보다 뭐 다른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뭐 재밌는 것도 많고 중요하다 그렇죠. 보면. 근데 아직까지 어때? 그러니까 이제 1년 딱 됐는데 이제 어때요? 중계하는 거나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겠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사실 이제 곧 시즌이 끝나잖아요. 네. 시즌이 끝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되게 빠르게 지나갔고 실수도 아직 많고 정말 많이 부족한데 더 좀 많이 보완을 해서 다음 시즌에 그래도 이번 시즌보다는 더 나은 그런 해설 좀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저 또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좀 축구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해설하면서. 저는 이제 요즘에 드는 생각이 물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게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어떤 기준이 돼야 될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저희가 가장 어리고 어쨌든 어린 편이고 저희가 이제 가장 신입이기 때문에 가장 잘하시는 분들보다는 10배는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기준을 삼으면서 이제 우준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더 많은 엄청난 노력과 또 좋은 중계를 위해서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저희도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팬분들도 알아주실 거고 좀 찾아주실 거고 시즌 종료되면 그동안 휴가도 가시나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때가 이제 휴가철. 선수들이랑 같이 움직이니까 거의. 저희는 그때가 이제 쉬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1년 동안 아직 못 쉬었죠, 제대로. 네, 제대로 못 쉬었죠. 제대로 못 쉬었고. 정다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다운 해설위원님과 성함이 같으시네요. 네, 설마. 네, 정다운 해설위원님 아니시죠? 네. 지금 막판에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정각에 일단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한 경기 중계 준비는 얼마나 걸리세요? 빠르게 답변해 주세요. 네, 한 경기 준비할 때 그래도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이틀 3. 안녕하세요. 해설님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볼 같이 차고 싶습니다. 네. 중계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정다운 중계 잘 보고 위원님 있습니다. 들어오셨는데 그 K리그 네. 중계 하시고 K리그 2부도 하시고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네, 저희 같은 직업 선배님이십니다. 다음에 오시면, 제가 한번 원투펀치 한번 초대 연락 한번 드려서 한번 저희의 영광이죠. 네, 감사합니다. 신영님께서 해설하고 기자 경험하신 분들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기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오, 신기해. 네, 저도 위원님이 들어오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한번 운동 같이 한 적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잘 챙겨주시고 중계 잘 보고 그때 있죠. 엄청 잘 챙겨주셔가지고 위원님께서 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원기님께서 우준님 화팅입니다.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사단이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네, 말씀해 주세요. 퍼거스님 말씀해 주세요. 퍼거스님 답장은 해드리도록 해야죠. 네, 저희 아주 피님 이거 답변해도 되죠? 네네. 저희가 한 8시에서 8시 5분 사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쓰고 계시겠죠? 네. 참 이 중계 생각해보면 중계 준비 저는 이제 하루에 몰아서 하진 않고 저도요. 전 조금씩 나눠서 네. 합니다. 네. 경기가 취소되거나 지연되면 해설위원 출연료는 2번 받나요? 아니면 1번 받나요? 잠깐. 경기가 취소되거나 지연되면 경기가 취소된다. 하다가 취소된다. 지연된다. 한 번 받지 않나요? 한 번 받아요. 한 그러니까 번. 보통 네. 그분이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한 번 네, 받았던 한번 것 같아요. 받아요, 네, 한 한 번 번. 받. 네. 근데 정말 드뭅니다. 경기가 취소되는 거는 전 한 번 있었어가지고. 그렇죠. 네. 네, 경기 취소된 적이 있었고, 그걸 제가 있군요. 맞네요. 맞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배정이 같은 분이 되면 한 번 받나, 2번 받나? 근데 이거는 진짜 드문 일이라서 네, 드문 일이어서 이거는. 이게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원초적 궁금증, 진짜 원초적인 궁금증이네요. 네, 직업적인 일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바르셀로나 경기가 지연됐을 때 글쎄 그거는 저희 중계사가 아니어서 네. 저희가 그것까지는 정확한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어서. 회사마다 다르죠. 네. 네, 회사마다 다르죠. 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가서 중계를 하면 이제 비용이 나오니까. 네. 중계를 하면 이제 책정이 되는 거라서. 근데 시작을 안 하면 안 나오는 걸로 안 알고 나오는 있거든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뭐 회사마다 조금씩 뭐 어떤 상호 협의 관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 되는 거죠? 발망치 빌런님. 네, 또 오셨고. 저희가 이게 8시 되니까 지금 조금씩 오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 8시에 저희가 이거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더 질문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기존 일정과 조금 다르게, 원래 8시 반에 정조준 일정이 있었지만 급하게 취소가 됐고, 이제 한우준 해설위원과 함께 하는 해설위원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을 좀 풀어드렸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오디션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하고 소통하는 자리까지 좀 만져봤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는 정조준이 그대로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일이죠. 내일 이제 한의원님과 함께하는 또 그 챔스 리뷰, 네. 챔스 리뷰까지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의원님입니다. 장의원님과 함께하는 챔스 리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